박서진이 취미를 위해 만든 공간에 들어간 돈이 무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16,500원. 하루 동안 식비와 교통비까지 해결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취미에 수천만 원을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 16,500원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 도대체 박서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서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하루 생활비가 16,500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진행된 절약 체험 과정에서 등장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직전에 공개된 박서진의 취미 공간이었습니다. 8월 8일 방송에서 공개된 공간은 바로 민화를 그리는 방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최근 민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끔 그림을 그려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방 하나를 사실상 자신의 민화 작업 공간처럼 꾸며놓았고 그 안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각종 재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둘러보던 중 예상 밖의 금액이 공개됩니다. 민화방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재료비였습니다.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하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이 사용하는 민화용 종이와 재료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종이 비용만 약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취미방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종이값만 약 100만 원.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박서진은 왜 이렇게 민화에 빠진 걸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비싼 취미와 조금 달라집니다. 무대 위 박서진을 떠올려보면 강렬한 장구 퍼포먼스가 먼저 생각납니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하고 장구를 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직업입니다. 반면 민화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한 부분씩 색을 채워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작업도 아닙니다. 무대 위의 박서진이 밖으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사람이라면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오히려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박서진은 민화에 상당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간 취미 공간이 공개된 뒤 박서진에게 주어진 다음 미션에서는 전혀 다른 경제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하루 16,500원으로 생활하기. 그것도 단순히 한 끼 식사비가 아니었습니다. 식비와 교통비 등을 이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편하게 이동하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는다면 금방 사라질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박서진과 동생 박효정은 돈을 아끼기 위해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 비용부터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자전거였습니다. 돈을 쓰지 않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 했고 필요한 물건을 얻는 과정에서도 현금을 쓰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물물 교환까지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장면을 단순히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 오랜 시간 투자한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에서 주어진 제한된 예산으로 생활해보는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이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돈을 쓸 수 있을 때 무엇에 돈을 쓰는가, 그리고 돈을 쓸 수 없을 때 사람은 무엇부터 포기하는가. 박서진의 모습은 이 두 질문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 이런 장면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박서진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활동했던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생계를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그의 가족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부모님의 일을 돕던 과거 역시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생활의 현실을 먼저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가수가 되는 과정 역시 짧지 않았습니다. 오랜 무명 시기를 거쳤고 지역 행사와 여러 무대를 돌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장구의 신이라는 강력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박서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지만 그 과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 규모의 취미빵이라는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자칫 이야기가 과장될 수 있습니다. 박서진 재산이 엄청나다, 돈을 펑펑 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민화방에 얼마를 썼다는 사실과 박서진의 전체 재산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개인 자산 규모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이번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박서진이 자신이 좋아하는 민화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정반대로 매우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취미에 쓰는 돈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자동차에 돈을 씁니다. 누군가는 옷이나 시계에 씁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선택합니다. 박서진이 선택한 것은 의외로 민화였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선택입니다. 장구를 들고 관객을 휘어잡는 가수가 집에서는 조용히 붓을 들고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반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 16,500원이라는 체험은 그 반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취미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제한된 상황에서는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물물 교환까지 하는 모습. 결국 이번 이야기를 수천만 원을 쓰던 박서진이 갑자기 생활고에 빠졌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이 보여준 것은 한 사람을 둘러싼 두 개의 극단적인 숫자였습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16,500원.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한 돈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한된 예산으로 하루를 살아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두 숫자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박서진의 일상이 더 흥미롭게 보였던 겁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지나 자신만의 이름을 만든 가수. 무대에서는 장구를 들고 누구보다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 밖에서는 조용히 앉아 민화를 그리는 사람. 그리고 수천만 원이 들어간 취미빵을 가진 그가 하루 16,500원이라는 제한 앞에서는 다시 몇천 원의 가치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방송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박서진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돈이 제한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두 장면 사이에서 우리가 몰랐던 박서진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